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포 동지들. 거리두기 갑자기 4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모든 집회가 금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 또 어떡합니까? 정부가 또 그 어떤 방침을 정해서 또 이렇게 했으면은 또 규정은 우리가 준수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들 오늘 이제 장소를 정해서 1인 시위는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거리 2m 이상 떼어 안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보는 종래 마무리 집회를 하던 이 강남역 올리버영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이제 피켓을 들고 하는 거로 준비를 했고요. 많이 나왔어요. 저기 강남 내거리 쪽에는 국민혁명당 그쪽도 동지들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동지들도 많이 나왔고, 민경욱 의원님도 저기서 스피치 하시더라고요. 나왔고,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동아일보사 앞에서 오이박사 팀이하고 건너에서는 일파만파 팀이 전부 다 1인 피켓 시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강남의 가장 번화가에 이렇게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7월 17일 우리 재헌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재헌절입니다. 재헌절이 주말 휴일이 돼가지고 또 코로나 핑계로 제대로 된 아마 오늘 행사가 합니다만은, 재헌절인데 우리 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인데, 그야말로 지금 법치가 우리 없어졌죠.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고, 법치가 죽은 대신에 법에 의한 통치가 지금 만들어졌죠.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를 맡은 경찰, 그리고 재판을 맡은 사법부, 이쪽 사법집행기관은 법률 조항에 의거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사건 처리 담당, 사건 처리반 정도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우리 갖게 됩니다. 자, 지난번 연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박영수 특검이 지금 4년 7개월째 아직도 특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 국민 여러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른바 최서원 국정농단에 관한 특별수사검사가 4년 7개월째 지금 존속이 되고 있고, 자, 특검은 검찰총장의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 예, 연봉 1억이 넘고, 항공비라거나 그 특검의 활동비는 몇백억이잖아요. 100억이 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박영수가 가짜 수산업자 그 사기꾼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향응을 받고, 더구나 마지막에는 자기 마누라가 타고 싶다고 한다고 포르쉐 외제 아주 비싼 1억대짜리 차를 빌려 탔거든요. 이게 3개월 가까이 탔어요. 그리고 3월 하순경에 이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차를 돌려주고 불러가지고 현금 250만 원을 주면서 렌트비를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은 박영수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박영수는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공직이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 국회가 만들어 특별수사검사, 헌법, 이것도 법률 개정에서 특별법으로 보장된 특별검사로 대통령 2명을 잡아넣고 우파인사 60여 명을 구속시킨 특검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검찰총장 예우를 받는 박영수가 어떻게 해서 민간인 신분입니까? 그 친구가 민간인으로 가방 들고 변호사나 하고 있다면은
가짜 수산업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런 고가의 선물을 하고 했겠습니까? 자, 박영수는 그냥 단순히 선물 받고 뭐 회 좀 얻어먹은 게 아니라, 자, 이 가짜 수산업자가 말하자면 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먹는데, 그런데 필요한 검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장, 엄청 센 자리죠, 현역 부장검사를 소개를 해줘가 인연을 맺도록 해줘갖고 일을 도와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가성이 명백히 있는 뇌물인데 이걸 어떻게 뇌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심정적으로는 한건의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독일의 말 키운 거. 삼성전자, 그것도 삼성전자가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사의 자격으로서 올림픽 유망주들을 위해서 훈련하라고 사준 말 3마리, 그거를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오늘 재연절이잖아요. 재연절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법이 정말 중요한 거는 국민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한 거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 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 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탄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지는 법이잖아요. 네네. 자, 우리가 자유 얘기를 했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정말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산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했고, 그것이 헌법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헌법 4조에 자유민주 체제에 반하는 어떤 무슨 국민의 의사로서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제1장에 있는 각종 자유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좌파 정부 586 이른바 80년대 대학생으로서 운동권을 했고, 그 당시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바다에 들어서 이른바 주사파, 어떻게 보면은 자생적인 공산주의 세력, 그 586이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의 중추가 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헌법 4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된 각종 제도, 특히 우리 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의 자유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유. 자, 종교 신앙의 자유도 지금 방역 아주 하위 법률인 그렇죠. 이 방역 감염법으로 지금 종교 신앙의 자유를 좀 탄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최소한 국민이 일어나기 전에, 자, 우선 언론이 이 입법행정사부 다음에 제4부로 언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언론이 바로 이러한 워치독, 감시 견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2016년, 2017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 마녀 사장의 과정에서 이 주사파, 좌파 세력들과 야합을 한 세력이 바로 이 언론이죠. 이 언론이 일체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방역 감염법이라는 이 하위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언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 신앙, 종교의 자유를 지금 억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이 김영삼, 김대중이가 비롯해서 이 세력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른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그나마 걔들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정치권의 야당이 목소리를 내줬고, 그리고 언론이 이 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 언론은 기레기 언론이 돼 있고
자, 102석의 제1야당은 야당의 길을 좀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벌써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국민 대다수가 빠져들어서 여야 후보를 하는데 야당 후보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재헌절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2명을 잡아 넣은 특별검사라는 자가 가짜 사기꾼한테 향응을 수차례 받고 그 친구를 도와줄 현역 부장검사를 소개해주고 마누라가 타고 싶어 한다고 포르쉐라는 그것도 아주 그 모델명을 찍어가지고 거의 1억짜리 가까운 고급 슈퍼카를 공짜로 쓰고, 그런데 이 자를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민간인 신분이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 자를 뇌물로 하지 않고 지금 무슨 공직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저 기자들이 저 밥 좀 얻어먹는 거 이거는 기껏해봤자 벌금 2, 300만 원이 끝나는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지금 사법제도가 완전히, 그럼 대통령이 어디 말을 타봤습니까? 성말을 배웠습니까? 그 말 한번 만져 얼굴 보기라도 했어요? 차를 빌려 타고 말을 빌려 탔으니까 똑같이 처벌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참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이 헌법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죠. 수사권을 전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죠. 특히 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다 넘겼죠. 과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한 이 수사를 다 맡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능력과 그마탄 어떤 미신과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방금 말씀했잖아요. 박영수 특검을 일단 민간인으로 분류해서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게 이 말이나 되는 건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박영수 특검해야 여기 기자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회는 5명이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인데 3명은 옷 벗었고 2명은 지금 이제 좀 이름만 오르락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도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이가 퇴임 후에 감옥소 들어가지 않고 양산에 가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방탄 사법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 다 조국이, 추미애, 박근계 거의 이거다. 고발된 피의자들을 전부 법무장관을 3명이나 연속 임명하고, 정권에 말 잘 듣는 검사는 좋은 자리 보내고 나머지는 다 옷 뺏기고, 자, 사법부 대법원은 김명수라고 어떤 특정 무슨 연구에 소속 다 만들고, 완전히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대통령의 퇴임 후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치는 망했고요. 법에 의한 통치만 진행이 되고 있고, 대법원, 판사, 검찰, 검사, 경찰 이 자들은 법률 조항만 따지는 법률 사건 청부업자가 전락했다는 것 제 생각입니다. 이런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어라 하는 어떤 정치권의 오다를 충실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 옆에 사모님이 막 흥분하시지만은 무슨 경제 공동체다, 묵시적인 어떤 청탁이다, 이런 어떤 해괴한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현직 돈 한 푼 만나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2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자들이 오히려 검증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는 사람 있어? 털면 다 나오지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소에 22년을 받아가 지금 4년 7개월째 있느냐? 바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 억울한 삼정을 알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이다, 설이다, 추석이다, 모이면 박근혜 억울하잖아. 이런 민심이 되면 하늘을 움직인다고 벌써 석방대에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자들요, 이번 8.15 때 사면을 많은 우리 우파분들이 기대하시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더 계시는 거, 고통받는 걸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자들은 풀어줄 생각이
들 것만큼도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조만한 인터넷 신문에서 8.15 때 뭐 확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때 제가 그 전에 그래도 정치권에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도 안 그래도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에 있는 이 누굽니까? 이철이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소리? 소설을 쓰고 있다고. 우리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잘 치르고 새 대통령이 알아 하겠지 하고 우리는 그냥 생각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우리 국민이 일어서 주셔야죠. 우리 국민이 이제는 좀 나오셔야죠. 야당이 없습니다. 자, 특검 아무리 얘기해봤자 제1야당이, 자, 우리 민간인은 특검법을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한번 드립시다. 자, 야당 지금, 자, 야당이 있다 칩시다. 그래, 야당 후보로, 자,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1위고, 이번에 누구죠? 최재형이 딱 갔다는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야당 출신 정치인들은 어디, 전부, 어디 갔습니까? 걔들은 아직 5%짜리가 한 명도 없고, 어떻게 문재인이가 발탁했던, 문재인이 밑에서 월급쟁이 하던 검찰총장 하던 놈, 두 번째, 감사원장 하던 놈이 야당 대통령 후보라고 분류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최재형에 대해서 뭐 아주 미담이 많아요. 그런데 옳지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법 없이 살고 미담 그런 분 많습니다. 그냥 그런 분 많습니다. 근데 이분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발탁된 분이 아니라 문재인한테 발탁이 됐습니다. 그 당시 20대 국회의원들이 이 최재형이 될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압니까? 왜냐? 보안법, 국가보안법 이런 사건으로 관련된 판사들 2심에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줬습니다. 특히 이분의 해명해야 될 박지원이가 뇌물 사건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박지원이 2심에서 뻥치게 줬잖아요. 끝났잖아요. 박지원 누굽니까? 국정원장 박지원이 뇌물 사건을 요번에 갔다고 그랬어요. 검찰이 한 2년을 수사했는 사건 그거 풀어준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얘기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홍준표다 뭐 유시민의 이자들은 3% 5%도 못 얻고 윤석열이와 최재형이가 야당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야당이 야당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이중대로 보기 때문에 문재인의 밑에 있던 놈들이 퇴직하고 그 당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중대 무슨 야당이에요. 집권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여야로 분리하는 거지 야당이 없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왜 3% 5%짜리 후보도 하나 못 내느냐. 야당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그 당 대표가 36살짜리 이준석이라는 놈, 그자가 나는 국회의원을 안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자야말로 문재인이한테 욕하고 달라들어 본 적이 있는 자입니까? 그동안 계속 좌파 종편에 나와가지고 우파 공격하는 거로 인기 없던 놈이고, 자, 4.15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목매게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데 4.15 선거 부정선거 나오니까 지가 나서서 4.15 부정거 없었다고 변명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떠드는 우리 태극기 세력을 거구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기가 대신 고소하겠다고까지 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당대표로 만드는 게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조중동 언론이 다 달라들었죠. 대한민국 기레기 언론들이 다 달라들었죠. 마치 이준석이가 됨으로써 야당이 완전히 혁신이 된다고. 그럼 뭐냐? 어떤 혁신이냐? 걔들이 바라는 혁신. 여당의 이중대 노릇하는, 좌파 인민민주의를 가는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 이중대 야당을 만들겠다는 업무에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준석이를 임명한 거고, 그런 정당이니까 문재인이 밑에서 검찰총장 하던 놈, 문재인이 밑에서 감사원장 하던 놈들이 대연하게 국민들 앞에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야당 후보라고 나오고 지지율이 30% 40% 나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선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8, 9개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경천동절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리조나에서부터 지금
부정선거 이제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그게 만일 한 주지만은 법적으로 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되면은 이제 부정선거로 미국은 시기의 문제지만은 뒤집히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미국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대법원도 4.15 부정선거를 마냥 침묵하고 입 다물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저 북한 전국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쿠데타설, 무슨 숙청설, 막 군부가 뭐 두 차례나 지금 뭐 인사이동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중국이, 미중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너무 벌써 과연 내년 3월 9일에 정상적인 어떤 정치 일정이 단단한 보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압니까? 좀 그러고도 아직 좀 더 지켜봐야죠. 자, 윤모, 최모,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내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발표회가 돌아다니고 있고 뭐, 야, 요새는 또 야당이고 뭐고 정치하는 놈들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광주 5.18 묘역이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무슨 성지입니까? 그러니까요. 왜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 박사 묘역, 박정희 대통령 묘역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5.18을, 광주 5.18을 찾은 묘역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정치상, 이런 정치의 행태를 한 2달 지켜봅시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8.15라는 시기도 있고 또 깨어날 수도 있고 다들 보시죠. 한번. 자,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을 노릇이에요. 결국 어떤 소요 사태라거나 이 정권을 바꾸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사태는 사실은 민생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자영업 700만 자영업자들 중에 특히 이 음식점 국밥 만들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거의 생계형 업자들이 약 한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보는데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죽었거든요. 하루에 뭐 그냥 국밥 아침 새벽 5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남대문에서 뭐 한 11그릇 판다는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1년 동안 수익이 0원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자, 이분들이 그냥 보조금 주는 거 100만 원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민생 파탄으로 결국 일어서게 되면, 민초가 일어나면은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내년 3월까지 예자들이 하는 이 방역법으로 계속 누르는 게 그냥 다 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하나하나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만 해도, 자, 싱가포르는 이미 독감 수준으로 이미 인정을 해서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마스크, 그냥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이미 인정했고, 자, 영국만 해도 맞아, 독감 바이러스 같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고 안 맞고 선택하고 거리두기 의미가 없다. 각자 위생 단속하고 조심해라는 거로 이미 풀었잖아요. 자, 이 미국 계열, 미국도 민주당이 지금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딥스테이트라거나 빅텍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미중을 제외하고 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는, 유럽은 좀 자유스럽잖아요. 유럽은 이미 통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은 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은 뭐냐? 이걸 외치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노력은 열심히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 깨닫고 국민들이 정말 저 자영업자 250만 명이 들고 일어난다면은 세상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둬 보고. 그래서 저는 막 이 대통령 후보가 누구고 여기에 벌써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당분간 지켜보기를, 정치권을 냉정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판단해 보자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윤석열이, 최재형기 같은 문재인이 밑에서 출세한 놈들이 야당 후보로 나오는, 야당이 야당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쟁력을 갖춘 지도자가 한 놈도 못 키워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합 세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간판만 바꿔다는 이른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위장 포장 간판 바꿔 달고 지금 뭐 위장 사업체 만든 거예요. 색다른 놈으로 보이는 놈 2놈을 데려왔고 지금 또 쇼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판단은 그죠.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자들이 공식으로 뭐 이제 최저인 입당을 했지만 윤석열 입당을 안 했고, 이자들이 어떤 식의 공약을 내세우는 걸 두고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벌써부터 대통령병에 감염돼 갖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지켜보자고. 그놈들끼리 노는 걸 지켜보고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는 전부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실토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윤모라는 놈이 지1이 나오는 여론조사를 탄압했다고 고발했잖아요. 자, 우리 이 우파들의 움직임 단 한 줄도 보도 안 해주고 여론조사 맨날 문재인은 40% 50% 나오는데 우리 이제 다 이제 지들이 이제 지들이 양심선언 하잖아요. 자, 이번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확진자 그 무슨 그 단장이라는 놈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내일부터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 조사할 검진을 할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아주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5,000명에서 나오는 확진자와 10,000명에서 나오는 확진자 그거를 갖다가 5배에서 지금 3만 명 내지 5만 명까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2%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희망을 갖고 또 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자,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